수학 1 강의 19번째 미분 방정식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분 방정식 Differential Equation. 기계공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정식이 이 아래와 같은 2개 미분 방정식입니다. 자, 여기 이 방정식이 있는데 우리가 변수로 잡고 있는 y가 이 방정식의 변수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 y라는 함수는 t의 또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t가 변하면, 시간 t가 변하면 이 y라는 응답, 이 미지 변수가 변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방정식에 그냥 변수 y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변수 y를 이렇게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 들어있어요. 한 번 미분한 것도 있고 두 번 미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미분이 들어있는 방정식이다 해서 미분 방정식, 영어로는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방정식 중에서 우리가 다룰 것은요, 아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m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r, k는 모두 상수입니다. 즉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m, r, k가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상수가 되겠고, 여기서 미분 방정식에서 지금 두 번 미분한 것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2개 세컨드 오더, 2차 미분까지 들어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2개 미분 방정식, 영어로는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나오는 y가 변수인데 이 y가 y 자체로만 나오거나 y를 미분한 것만 나오거나 또는 미분 두 번 한 것만 나옵니다. 그 앞에 상수들만 곱해져 있고 뭐 y하고 y를 미분한 것이 곱해져 있다거나 또는 뭐 루트가 있다든지 이것이 분모로 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linear equa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m, r, k는 모두 constant, 상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상수 계수를 가지고 있는 선형 2개 미분 방정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룰 것은 2개 미분 방정식 그리고 선형 상수 계수를 가진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2개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서 주어지는 m, r, k에 따라서 이 방정식들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그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주어졌던 미분 방정식의 꼴에서 m이 제로입니다. 여기 m이 제로가 되면은 두 번 미분한 항의 개수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고요. 남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er dy dt 플러스 ky 이퀄 제로, 즉 두 번 미분한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2개 미분 방정식이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1개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r과 k는 모두 상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er을 양변에 나누고요. 이 ky를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dy dt 이꼴 ay라는 이러한 형태의 1개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a는 r과 k로 결정되는 어떤, 이것도 이제 constant가 되겠죠. 어떤 상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1개 미분 방정식이 되고요. 1개 미분 방정식의 정확한 이제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방정식이 이 y라는 값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초기 조건을 줘야 됩니다. 즉 시간 t에서 at t 이퀄 제로에서 y 값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y 오브 제로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c라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기 조건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고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미 1개 미분 방정식 그 해를 알고 있어요. 이거의 일반의 general solution은 자, 한 번 미분한 것이 자기 자신의 상수배와 같다. 요거는 이제 지수함수의 꼴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런 경우에 자, y는 2의 at라는 그 일반해를 가진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초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y 이퀄 c 곱하기 2의 at가 돼야 됩니다. 자, 제로를 집어넣으면 2의 제로승이 되니까 1 되고요. 그러면 y 오브 제로는 c가 되는 게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번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 y를 한번 미분하면 dy dt를 한번 미분하면 c는 그대로 오고요. 곱하기 2의 at승을 미분하면 a의 2의 at가 되죠. 따라서 여기 나오는 c 2의 at승이 바로 y이기 때문에 이거는 ay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여기 나오는 a 그리고 c, 요거는 어떤 초기 조건 값은 상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c, 이것은 이제 초기 조건 initial condition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c, 여기 나오는 c는 결국은 초기 조건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c는 초기 조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가 결국은 초기 조건의 c이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여기 나오는 c는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이제 함수, 이런 형태가 이제 지수 함수가 되죠. exponential 펑션이 됩니다. 일개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이미 그 지수 함수 할 때 한번 다뤘던 내용이 되겠고요. 특별히 m이 이제 제로일 때 일개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다음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r이 제로인 케이스입니다. 자, m y2 더트 플러스 2r y 더트 플러스 k y 이퀄 제로에서 r만 제로입니다. r만 제로면 이 중간에 있는 텀이 없어지죠. 그러면 남는 거는 여기 나오는 두 번 미분한 것과 y가 남죠.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이계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정식 안에 두 번 미분한 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계 미분 방정식 이 형태에 대한 풀이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대로 한번 원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m y2 더트 플러스 r은 제로니까 이 항은 없어지고요. 남는 거는 k y 이퀄 제로가 됩니다. 자, 두 번 미분한 것과 자기 자신들 앞에 이제 상수들이 있지만 이것이 제로 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인 앤 코사인은 두 번 미분하면 부호가 바뀌는 것처럼, 자, 이것들도 사인 코사인으로 어떤 해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대신 앞에 m과 k가 있습니다. 이때 m을 우리가 양변에 m으로 나눠줍니다. m은 0이 아닙니다. 여기서 상수로 주어지는 것이고 0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m으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여기 n분의 k가 나오는데 그 n분의 k, 요거를 이제 오메가 제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메가는 angular frequency에서 각 진동수가 되고요. 그래서 n분의 k를 우리가 오메가 제곱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주어진 식은 d second y dt 스퀘어 플러스 이제 n분의 k였기 때문에 그는 오메가 제곱 y 이퀄 제로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계 미분 방정식이고요. 이계 미분 방정식인 경우에 초기 조건들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미분한 것을, 자, t가 at t 이퀄 제로에서 한번 미분한 것이 어떤 값을 가지냐, 여기서 v0, 우리가 한번 미분한 건 일반적으로 속도기 때문에 v0라고 했고요. 그냥 t 이퀄 제로에서 y 값은 어떻게 되냐, y0, 이렇게 두 개의 초기 조건을 가집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해를 가질 수 있는, 자, 이 방정식이 가질 수 있는 해의 일반적인 폼, 그것을 우리가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처럼 코사인 오메가 t 그리고 사인 오메가 t로 가지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이계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면 두 번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오메가 t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오메가 t가 되고, 그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기 때문에, 자, 그냥 코사인 오메가 t를 집어넣으면 이것은 제로로 만족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인 오메가 t도 이 식을 만족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해의 형태는
코사인 오메가 t와 그리고 사인 오메가 t의 어떤 상수들을 곱한 형태들은 다 일반적인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특별한 값 A하고 B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여기 나오는 초기 조건 두 가지 조건들이 있죠. 이 조건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A하고 B를 우리가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는 두 개의 초기 조건에서 결정되는데 먼저 y of 0 t가 0일 때 이게 y0입니다. 그럼 여기 집어넣어보면 여기 옆에다 적어보면요. y0는 자 a 코사인 오메가 t에서 t가 0면 이거는 1이 되죠. 그래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사인 오메가 t에서 t가 0니까 요거는 0가 됩니다. 따라서 남는 건 뭐가 남아요? 이거는 a가 남고 요거는 뭐와 같아요? 주어진 y0가 같죠. 따라서 a는 이처럼 y0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요. 이러한 초기 조건에서. 다음 두 번째 여기 나오는 그 조건들을 이용해서 한번 b를 찾아보면요. y를 한번 미분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사인 이거는 없어지고요. 남는 거는 이건 이제 0으로 없어지고 남는 건 이겁니다. 이게 근데 얼마라는 거죠? v0라는 거죠. 자, 코사인 오메가 t에서 t를 0 넣으면 1 됩니다. 따라서 b는 뭐가 돼요? 오메가 분의 v0가 됩니다. 그래서 b는 오메가 분의 v0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a와 b는 초기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결정되는 a하고 b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r이 0이면 이 중간에 있는 텀이 없어지고 이게 미분 방정식이 되고요. 일반에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a하고 b는 초기 조건 여기 주어진 데에서 이렇게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주어진 이 my2 플러스 ERY 플러스 KY 이퀄 0에서 R도 0고요. 그리고 K도 0입니다. 자, R도 0고 K도 0면 남는 거는 MY2는 0. 요것만 남죠.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것이 0다.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보면 2개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 미분한 게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M 양변으로 나눠주면 남는 것은 y2는 0가 됩니다. 2개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초기 조건도 두 개가 필요합니다. 먼저 t 이퀄 0에서 y는 y0 값을 가지고 한 번 미분한 것은 v0라는 그러한 값을 가집니다. 자, 이렇게 두 번 미분한 게 0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모든 함수에서 찾아보면 어떤 게 있나 하면 이와 같이 y 이퀄 c 더하기 dt 즉 t에 대한 1차식입니다. 그죠? 1차식 t에 대한 1차식이 바로 이게 y of t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미분하면 d가 되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 상수 d를 미분하면 0가 되죠. 따라서 두 번 미분한 것이 0가 되는 것은 y 이퀄 c 더하기 dt라는 이러한 t에 대한 1차식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c하고 d는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주어진 초기 조건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y 이퀄 c 더하기 dt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y0 집어넣으면요. 이거는 c 더하기 d0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 c가 되죠. 근데 이게 얼마라는 겁니까? y0라는 거죠. 따라서 c는 y0가 되고요. 그 다음 한 번 미분한 게 어떻게 됩니까? y 도트 t는 이거는 한 번 미분하면 c는 상수니까 없어지고 dt를 미분하면 d만 남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게 d인데 이게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v0하고 같다는 거죠. 따라서 d는 v0입니다. 이러한 초기 조건에 의해서 y는
결국은 y0 더하기 v0t와 같은 그런 형태로 되는 거죠. 요거는 중력 가속도가 제로인 거지 낙하했을 때 그 속도를 자 여기 d는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y는 어떻게 이동거리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그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이계 미분 방정식에서 그 상수 계수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방정식들이 종류가 바뀌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기 조건과 어떤 일반해를 가지고 최종해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일반적인 이계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M은 질량을 나타냅니다. 요거는 질량, 매스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 여기 나오는 R이라고 나오는 것은 감색이 댐퍼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댐퍼. 그 다음 K는 스프링입니다. 자, 이처럼 질량, 스프링, 감쇄로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 있어요. 자, 이것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질량 높이가 딱 이제 평형을 이루는 위치에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요거 위치를 우리가 어떤 기준점으로 해서 아래로 가는 점을 우리가 y of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질량을 어느 정도 당겼을 때 당겨진 상태에서 우리가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당겨져 있기 때문에 스프링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프링이 이 질량을 위로 끌어당길 겁니다. 그죠? 그럼 끌어당겼다가 다시 밑으로 튕겨놨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을 하다가 여기 댐퍼, 감쇄가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 즉 변이는 0으로 이렇게 수렴을 할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운동에 대한 그런 응답에 대한 가장 심플한 모델이 바로 여기 나오는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계공학에서 일어나는 또 많은 진동 현상들을 전부 여기 나오는 이러한 질량 스프링 감쇄의 이계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그 거동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식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m y2 도트 플러스 er y 도트 플러스 k 이퀄 제로가 됩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m은 매스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 나오는 r은 이거는 댐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댐퍼의 특성인 거죠. 이거는 매스 질량이고 이거는 댐퍼에서 나오는 댐핑 값, 그리고 여기서 K는 바로 여기서 이제 스프링이 되겠죠. 스프링 계수,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퀄 제로가 되는 것은 이게 뉴턴즈 로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의 모든 힘의 합력은 그 질량 곱하기 그리고 가속도가 같다. 그것으로부터 이게 유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현상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요거는 모든 진동 현상을 나타낼 때, 오실레이션 나타낼 때 이 시스템을 씁니다. 자, 이 시스템은 설명한 것처럼 스프링 앤 매스. 자, 스프링이 끝에 질량이 달려 있다면 그 질량을 우리가 당겼다가 놓으면 계속 이제 오실레이션 진동하는 거죠. 그것을 자, 이 이퀘이션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클락. 요거는 이제 시계를 보면 그 진자처럼 생긴 시계 있죠. 그것이 왔다 갔다 좌우로 이렇게 회전하는 그러한 현상들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 또 많은 현악기,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그러한 현악기의 그 줄들이 진동하잖아요. 그러한 스트링의 바이브레이션, 이런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우리 심장이 항상 그 박동수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한 심장의 비트, 심장 박동수 같은 것들도
이것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 분자의 어떤 바이브레이션, 진동 이런 것들도 간단한 모형이지만 이러한 이퀘이션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시스템들을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이계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볼 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나오는 이 R 부분입니다. 그래서 R이 0이냐 그렇지 않냐, 여기 나오는 이 부분, 여기서 나오는 댐핑, 이 댐핑이 0이냐 또는 0이 아니냐에 따라서 해가 좀 많이 달라지는데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앞에서 나왔던 my2. 플러스 ERY. KY 이퀄 0에서 우리가 무감세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감세. 무감세라는 것은 감세가 없는, 즉 영어로 하면 no damping이라는 케이스가 되고요. 여기서 식에서 무감세라고 나타내는 것은 여기 나오는 감세에 관련되는 R이 제로인 경우입니다. R이 제로인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자, 그러면 여기서 R이 제로인 경우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R이 제로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게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없는 경우입니다. 일단 이게 없는, 즉 질량하고 스프링만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퀘이션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뉴턴즈 로에서요, 이 Y방향으로의 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Y방향으로의 모든 힘의 합력은 질량 곱하기 Y방향으로의 A, 즉 가속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K하고 M이 놓여져 있는 상태는요, 중력에 의한 이 M의 그 위치는 이제 평형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K가 이 M의 중력에 의해서 충분히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평형인 상태예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Y방향으로 힘을 보면 이 M이 Y방향으로 약간 당겨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M이 받는 힘은 뭐가 있어요? 자, 스프링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스프링이 이 M을 위쪽으로 당기는 힘이 될 겁니다. 따라서 Y는 아래로 가는 게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 시스템에서, 즉 질량에 가해지는 힘은 뭐냐면 Y만큼 변이가 있을 때 스프링이 Y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은 위쪽으로 질량을 마이너스 KY 힘으로 당기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이 질량에 가해지는 총 힘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것이 뭐하고 같아야 돼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가속도는 Y가 변이기 때문에 Y를 2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 될 것이고요. 요걸 우리가 심플하게 써보면 여기 d 세컨드 y dt 스퀘어를 가지고 우리가 y 2 프라임 또는 y 2 도트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my 2 프라임 플러스 이거 넘어오면 ky는 제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m은 질량이기 때문에 0이 아닐 것이고요. 양변에 m으로 나눠줍니다. 자, 여기서 양변을 m으로 나눈다. 자, 그러면 y2' n분의 k y 이퀄 제로가 되고요. 자, n분의 k는 우리가 앞에서 이 경우에는 n분의 k를 오메가 제곱, 즉 angular frequency, 각 진동수 제곱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y2' 플러스 오메가 제곱 y 이퀄 제로가 되고요. 자, 이게 미분 방정식의 일반에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y of t는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고, 왜냐하면 요거를 각각을 다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다 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A하고 B는 어디서 결정됩니까? 이 질량이 초기에, 즉 t 이퀄 제로에서 변이를 어떤 변이를 가지고 있냐, 또는 속도를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냐,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는 주어진 문제의 초기 조건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자, 이 경우에는 무감세예요. 댐핑이 없는 경우에. 그래서 일반애를 보면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코사인하고 사인이 이제 합쳐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이 y의 움직임이 제로로 가지 않아요. 계속
반복을 합니다. 오실레이션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 이유는 감쇄가 없는, 댐핑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의 소산, 에너지가 이제 소모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마찰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대부분의 경우는 감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쇄가 있는 경우, 그래서 감쇄, 댐핑이 있는 경우에요. 자, 이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서 이 부분이 이게 댐핑이 되는데 0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자, 댐핑이 0이 아닌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퀘이션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유도해 보겠습니다. 아까랑 동일합니다. Y방향, 아래 방향이 Y방향 플러스인데 그 방향으로 이 시스템에 가해지는, 질량에 가해지는 모든 힘을 더한 것은요, 그 질량 곱하기 여기 나오는 이거는 가속도, acceleration이 되는 거죠. 이거와 같은 거죠. 자, Y를 기준으로 질량을 밑으로 약간 당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질량에 가해지는 힘은 위쪽으로 당기는 스프링력, 이거는 스프링이에요. 스프링이 Y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이 Y가 아래쪽으로 하는 게 플러스니까 반대쪽으로 위쪽으로 가는 힘 마이너스 K와 이거는 스프링 포스가 됩니다. 스프링 포스 이게 되고요. 그 다음 이 부분 마이너스 ER dy dt는 뭐냐면 이 Y가 이 스프링의 질량이 밑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댐퍼는요, 여기 나오는 이 댐퍼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질량의 속도에 비례하는 그러한 그 감쇄력이 생깁니다. 자, m이 밑으로 가고 있을 때 그 속도에 비례하는, 어떻게 비례하냐면 그 속도에다 2r을 곱한 만큼의 힘이 이 m의 운동과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m이 밑으로 가고 있는 걸 가정하고 식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댐퍼에 의한 힘이 이렇게 마이너스 2r 곱하기 여기 나오는 속도가 생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댐핑 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뭐하고 같아야 돼요? 이게 질량 곱하기 가속도하고 같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이쪽으로 마이너스 있는 좌변에 있는 걸 우변으로 다 옮깁니다. 그리고 우리 간략하게 써보면 my2 프라임 플러스 ERY 프라임 플러스 KY 이퀄 제로, 이 식이 유도가 됩니다. 바로 이 식이 여기 박스 친 이 식과 동일한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은 이 식입니다. 여기서 M, R, K가 다 0이 아닌 경우에요. 자, 앞에서는 우리가 R이 0이었기 때문에 이 Y를 사인 앤 코사인으로 특별히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로 가정하면 식을 만족시킬 수 있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것, 한 번 미분한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했을 때 0이 될 수 있을까?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고민해 보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는 지수 함수가 있죠. 지수 함수는 자기 자신을 미분하면 형태가 자기 자신 나오죠. 앞에 개수만 바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미분해도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고 개수만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우리가 함수를 찾아보면 이게 지수함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try y를 2의 람다 t라고 하는 이러한 함수를 가지고 이 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y 이퀄 2의 람다 t라고 하는 것은 지수함수인데 t 앞에 람다라는 이 상수가 곱해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y를 2의 람다 t승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한번 미분한 건 어떻게 됩니까? y 프라임은 람다 그대로 한번 나오고요. 2의 람다 t가 되고 y2 프라임 어떻게 됩니까? 람다가 한 번 더 나오니까 람다 제곱 2의 람다 t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y 있고요. y 프라임 있고 y2 프라임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가 식에다가 다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대입해 보면 m 요게 y2 프라임이죠. 람다 제곱 2 람다가 되고 그 다음에 2r 곱하기 y 프라임, y 프라임은 여기 나오는 람다 2
람다 t승이 되고요. k 곱하기 y 2의 람다 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의 람다 t를 가지고 다 묶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m 람다 제곱 플러스 2r 람다 플러스 k 이게 묶여져 나오고요. 2의 람다 t가 됩니다. 자, 2의 람다 t는요. t 이퀄 0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지수함수죠. 지수함수는 0이 안 돼요. 그래서 양변을 우리가 이것을 나눠줘도 됩니다.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이 식을 제로로 만들려고 하면은 뭐가 제로가 되냐면 m 람다 제곱 플러스 2r 람다 플러스 k 이퀄 제로가 되면 여기 있는 식이 만족이 돼요. 그래서 이 식 여기 나오는 m 곱하기 람다 제곱 플러스 2r 람다 플러스 k 이퀄 제로는 무지무지 중요한 그러한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문제의 특성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특성 방정식 characteristic equa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characteristic equation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 나오는 해의 이 2개 미분 방정식의 해를 y 이퀄 2의 람다 t라고 놓고 그냥 대입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원래 있던 식에서 y2'을 람다 제곱 그리고 y''을 람다로 그리고 y는 이제 없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꿔놓은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m 람다 제곱 플러스 2r 람다 플러스 k 이퀄 0 이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것은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이거는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람다는 뭐였습니까? y 이퀄 2의 람다 t이기 때문에 람다가 결정되면 이 초기에 주어진 2개 미분 방정식의 해를 얻는 것과 동일한 거죠. 따라서 이 식,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이것을 근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람다 1, 2를 계산해 보면 이거는요. 여기서 이제 이것은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m분의 마이너스 r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mk 이렇게 우리가 람다 1, 2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람다 1, 2가 나오면요. 자, y는 2의 람다 t였기 때문에 일반에는 어떻게 되냐면 람다 1, 2가 있기 때문에 2의 람다 1t도 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람다 2t도 해가 됩니다. 자, 이 해를 2의 람다 1t를 원래식에 넣고 정리를 하면 원래식이 제로가 되고요. 2의 람다 2의 t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넣고 정리하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의 제너럴 솔루션 y의 일반에는요. 2의 람다 1t하고 2의 람다 2t에다가 앞에다가 개수 a하고 b를 곱한 것. 자, 이러한 형태들이 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이제 일반에는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a와 b는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에서 초기에 주어지는 초기 조건으로부터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이 2개 미분 방정식, 특히 감세가 있는 2개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이 특성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특성 방정식에서 여러분들 보면 이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람다, 자, 여기 람다 1, 2에서 r제곱 빼기 mk 이게 제로가 되느냐, 이게 또 0보다 크냐, 이게 0보다 작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판별식이라고 하죠. 자, 판별식이 있는데 이 판별식에서 이것이 0이 되느냐, 지금 0이면 뭐예요? r제곱,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감세가 어떤 질량과 스프링의 그 곱한 거와 같은 경우가 되는 거고, 자, 요게 0보다 크다는 건 뭐예요? 감세가 m 곱하기 k보다 더 크다는 뜻이고, 요건 뭐예요? r제곱이 mk보다 작다는 거니까 여기 뭐예요? r제곱이 mk보다 작으면 여기 루트 안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 허수가 나오죠. 허수가 나오고 허근이 나오죠. 그런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특징은 여기 나오는 판별식 R제곱 마이너스 MK의 부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쇄가 있는 이계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요걸 가지고 실제로 한번 여기 나오는 M, K 그리고 R들의 값을 바꿔가면서 그 해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량 스프링 감쇄 시스템에 대해서 M이 1이고요. 여기 나온 질량이 1이고, 그리고 R, 감쇄가 이제 2R인데 그 중에 R을 3으로 하고 K를 8로 하는 경우.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정확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위들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이 식이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단위의 그 일관성이 있는 단위를 써서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되었다고 쳤을 때 한번 M이 1, R이 3, 그리고 K가 8인 경우 R의 조건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초기 조건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YT, Y의 그 응답, T에 따른 Y의 응답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풀면 돼요? 자, 주어진 식은 M, Y2 프라임 플러스 2R, Y 프라임 플러스 KY 이퀄 제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서는 여기 주어진 식들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겠죠. M이 얼마입니까? 1이고요. 그러면 됐고, 그대로 오면 되고요. Y2 프라임 플러스 2R, Y 프라임입니다. R이 3이기 때문에 이거는 6Y 프라임으로 되겠고요. K는 8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8Y 이퀄 제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었는데요. 이처럼 댐핑이 제로가 아닌 두 번 미분한 것, 한 번 미분한 것, 그리고 원래 자기 자신이 있는 이 시스템에서는 자, 이거의 일반회를 우리가 어떻게 풀었나 하면은 자, 이걸 이제 솔브를 해보면요. 어떻게 썼냐면 try y of t를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2의 람다 t로 한번 해보라고 했었습니다. 자, 2의 람다 t라고 놓고 이걸 다 대입하면 여기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었냐면 특성 방정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특성 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특성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요게 자, 요거를 y로 놓고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람다 제곱 플러스 6 람다 플러스 8 이퀄 제로라는 이러한 특성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죠. 이거는 람다 플러스 자, 곱해서 8이 되고 더해서 자, 6이 되는 거는 이게 4가 될 수 있고요. 람다 플러스 2 이퀄 제로.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한 거를 우리가 전개하면 람다 제곱 6 람다 플러스 8이 나오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람다는 뭐가 있냐면 람다 1이 마이너스 2가 우리가 놓을 수가 있고요. 람다 2를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순서는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트라이를 할 때 우리가 2의 람다 t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일반의 제너럴 솔루션은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일반에는 y of t는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b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t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a하고 b는 어떻게 계산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주어진 초기 조건으로부터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y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한번 미분한 값이 제로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미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분해 보면 y 프라임 t는 자 이거 미분합니다. 상수 곱하기 지수함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수함수는 그대로 나오지만 위에 있는 걸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a에 2에 마이너스 2t가 되겠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4b 2에 마이너스 4t 이렇게 우리가 미분한 것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초기 조건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일단 y가 0일 때 1이다. 그건 뭐예요? 초기 시작할 때 이 질량을 y쪽으로 1만큼 당겨 놓은 상태에서 초기 조건 0일 때 속도가 0라는 거죠. 즉 질량을 y쪽으로 1만큼 딱 당겨 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탁 놓으면 이 질량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겠느냐 그걸 보는 거죠. 자 초기 조건 한번 넣어보면요. y = 0에서 y = 0에서는 자 여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다 지수함수들은 t가 0일 때는 다 1이 되니까요. 이건 a 플러스 b가 되고 이게 뭐란 소리입니까? 이게 1이죠. 그 다음 y 프라임 0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t가 0이 되면 이 지수함수 것들은 다 없어지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 요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요게 0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에서부터 이거는 이제 연립방정식이 되죠. a, b를 다 계산을 합니다. 더해서 1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a 빼기 마이너스 4b 꼴 0가 됩니다.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a, b를 찾으면요. 일단 밑에서 a는 마이너스 2b가 되죠. a는 마이너스 2b가 되고 더해서 1이 될 수 있으니까 a를 우리가 2를 놓고요. b를 마이너스 1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해를 뭐 그냥 풀어보면 되겠고요. 이거의 답은 그냥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2가 되고 b는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해보면 두 개 더해서 2 더하기 마이너스 1 하면 1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2 들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4b니까 플러스 4 = 0. 예, 요게 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a하고 b를 이렇게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최종해 자 일반에는 이런 해고요. 일반에는 여기 나오는 이 이계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되는 것이고 최종해는 이거는 여기 나오는 방정식뿐만 아니라 초기 조건까지 만족시키는 그러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해 우리가 적어보면요. y of t는 이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하고 b를 다 이 숫자로 넣어줘야 됩니다. 자 해보면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t 이게 이 문제의 최종해가 됩니다.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t 빼기 2에 마이너스 4t 자 어떻게 돼요? 이거는 t가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t가 0에서부터 집어넣으면 00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초기 조건 만족할 수가 있고요. t가 점점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수함수들은 위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는 그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t가 커지면 커질수록 0으로 가까워집니다. 그죠? 0으로 가까워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값이 0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결과가 그래프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됩니다. 한번 보면 지금 이 X축이 이게 시간 t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제 이게 yt를 나타내는 겁니다.
일단 y는 일단 밑으로 가는 게 양수인데요. 자, 초기 조건을 보면 t 이퀄 0에서 y는 1에서부터 시작하죠. 자, 1에서부터 시작하고 시간이 t가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y의 값은 쭉 내려와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밑으로 0을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m을 1만큼 당겨놨다가 놓으면 이 질량은 y 이퀄 0 쪽으로 쭉 내려가는데 이 y 이퀄 0 되는 지점 넘어서 네거티브 영역, 즉 이쪽에서 보면은 이 평형점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0으로 수렴하는 이러한 형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거는 질량은 1kg이라고 했을 때 이 스프링 상수가 상당히 낮은 값이에요. 즉 스프링으로 치면 아주 약한 스프링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질량 스프링처럼 막 오실려는 진동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거동은 나지 않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이계 미분 방정식의 특정을 보기 위해서 임의의 값으로 이렇게 값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 거동은 여기서 보면 이 평형점을 넘어서지 않고 그냥 1지점에서 변이 1지점에서 그냥 0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형태의 거동을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characteristic equation에서 이거죠. 여기서 판별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판별식을 한번 보면요. 판별식은 r제곱 마이너스 mk입니다. 자, 판별식에 보면 r제곱 하면 r이 3이니까 9 빼기 mk 하면 8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0보다 큰 게 나와요. 판별식이 이제 0보다 크다. 그건 뭐냐면 요게 여러분들 볼 때 이게 오실레이션, 진동이 거의 안 일어나잖아요. 뭐가 크냐면 여기 나오는 R, 즉 댐핑이 많이 크다는 경우예요. 댐핑이 mk, 질량과 그리고 거기 나오는 스프링 개수보다 더 큰 경우, 이걸 가지고 뭐냐면 어떤 임계 값을 가지는 댐핑 값보다 더 크다, 그런 의미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과감쇄, 감쇄가 과하다, 크다는 뜻이고 영어로는 overdamped syste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요, 이 시스템이 오실레이션이 없이 그냥 초기 위치에서부터 0으로 아주 천천히 이렇게 수렴해가는 그런 형태의 거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요거는 바로 overdamped다. overdamped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별식에 따라서 댐핑의 어떤 그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요. 이번에는 K를 한번 더 큰 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의 경우와 다르게 M은 1 그대로 가져가고요. R도 3 그대로 가져가는데 K를 10으로 아까보다 스프링을 조금 더 스프링 개수가 큰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랬을 때 아래 조건에서 YT를 구하시오. 여기 나오는 초기 조건도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K를 앞에 거보다 더 큰 걸로 했기 때문에 감쇄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상수값을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M은 1이니까 여기서 y2' 플러스 6y' 플러스 10y 이퀄 0가 됩니다. 자, 이 경우 마찬가지로 감쇄가 있는 이계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솔루션을 하면요. try yt 이퀄 2의 람다 t로 try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대입을 해보면 나오는 것이 characteristic equation, 특성 방정식이죠. 적어보면 람다 제곱 플러스 6
6y가 아니고요. 6 람다 플러스 10은 제로가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판별식 해보면 판별식 계산해보면 이거는 r제곱 마이너스 mk가 되는데 r은 3이니까 3의 제곱 빼기 m이 1이고요. k가 10입니다. 자, 이걸 해보면 9 빼기 10에서 이거는 0보다 작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계산돼서 나올 때 람다가 이게 컴플렉스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람다 1, 2를 한번 계산해 보면요.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람다 1, 2를 한번 계산해 보면 요거는 자, m분해니까 m이 1이니까 됐고요. 마이너스 3 요거는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3의 제곱 9 빼기 mk 하면 10입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i가 되죠. 그럼 이거 적어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니까 그냥 i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해는 람다 1, 2가 각각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적어보면 람다 1은 그냥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라고 하고요.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3 이번에는 플러스 i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1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1번에는 y of t는 2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 t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가 됩니까? 2에 마이너스 3 플러스 i t가 돼요. 자, 여기 앞에 우리가 상수 하나씩 곱해줘야 되죠. 이번에는 c하고 d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자, 아까보다 많이 복잡했죠. 왜 그래요? 여기 나오는 람다 1, 2가 이제는 컴플렉스 복소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냐면 자, 여기 나오는 2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 곱하기 전체 갈로의 t. 자, 여기서 이걸 i 부분하고 여기 나오는 2의 마이너스 3t 요 공통적인 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뽑아냅니다.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2의 마이너스 3t죠. 그래서 그걸 뽑아냅니다. 그걸 뽑아내면 2의 마이너스 3t는 앞으로 나오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는 c의 2의 마이너스 it가 남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남냐면 d의 2의 마이너스 3t는 앞으로 나갔고 요거는 2의 it만 이렇게 남습니다. 자, 이렇게 남아요. 자, 그러면 2의 마이너스 it, 2의 it는 우리가 앞에서 오일러 공식을 이용을 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2의 it, 2의 마이너스 it는 우리가 코사인하고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부분에다가 앞에서 배운 오일러 공식을 이용합니다. 2의 it는 이거는 뭐하고 같냐면 코사인 t 플러스 i 사인 t하고 같고요. 2의 마이너스 it는 이거는 코사인 t 빼기 i 사인 t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2의 마이너스 it에는 마이너스 it에는 코사인 t 빼기 i 사인 t로 대입하고요. 여기 나온 2의 it에는 코사인 t 플러스 i 사인 t로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안쪽에 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코사인하고 사인으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적어보면 자, 앞에 거는 그대로 나옵니다. 2의 마이너스 3t가 그대로 나오고 자,
여기에다가 2의 마이너스 IT, 그 다음에 2IT에다가 이거 앞에 거 다 집어넣으면, 자, 코사인하고, 그리고 사인하고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코사인이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2의 마이너스 IT부터 보면, 코사인으로 되는 거는, 자, 여기다가 2의 마이너스 IT 집어넣었다고 치면, 자, 이 부분에 코사인 T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또 사인 T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T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뭡니까? 여기서 2의 마이너스 IT니까 자, 코사인 T 여기 있죠. 그러면 C가 있고요. C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의 IT 대입하면 자, 코사인 T가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 이렇게 D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사인 T 앞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인 T로 정리를 해보면 2의 마이너스 IT이기 때문에 자, 2의 마이너스 IT에는 이걸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IC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IC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그냥 더하기 ID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의 마이너스 3t 곱하기 여기 나오는 코사인 앞에 어떤 또 C 더하기 D라는 상수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사인 t 앞에 또 마이너스 IC 더하기 ID라는 또한 상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길게 가져가지 말고 요걸 다시 그냥 심플하게 A하고 B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여기 나오는 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 자, 그러면 Y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의 마이너스 3t 갈로하고요. A 코사인 t 플러스 B 사인 t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나오는 A와 여기 B 이런 거는 어떻게 결정돼요? 그것은 바로 초기 조건에서 여기에 주어진 초기 조건에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번 해를 보면 어떻게 돼요? 1번 해가 y는 2의 마이너스 3t에다가 코사인하고 사인을 이렇게 곱해 놓은 거예요. 앞에 있는 건 뭡니까? 2의 마이너스 3t니까 t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래프들이 자, 한번 보면 앞에 있는 부분들은 보면 그래프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감소하는 겁니다. 시간 t가 있으면 이렇게 감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이거에 곱하기 뒤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사인 앤 코사인을 우리가 더해 놓은 거니까 이런 오실레이션이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앞에 거는 줄어들고 뒤에 거는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동하면서 오실레이션이 줄어드는 그러한 형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조건들을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계산을 해보면 YT가 있으니까 한번 미분한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미분을 해보면 Y'T는 자, 여기 있는 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거는 프로덕트 룰로 하면 되겠죠. 앞에 있는 거 먼저 미분하면 마이너스 3에 2의 마이너스 3t가 되겠고 그 다음에 A 코사인 t 플러스 B 사인 t가 됩니다. 그 다음 더하기 뭐가 있어요? 더하기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3t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a 코사인 t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사인 t가 되고요. b 사인 t 미분하면 b 코사인 t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yt가 있고 y't가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초기 조건을 집어넣습니다. 자, y0를 집어넣으면 y0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앞에 있는 거는 1 되고요. 0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남는 건 a만 남습니다. a가 남고 이게 뭡니까? 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한번 미분한 거 집어넣으면 한번 미분한 거 여기다가
0을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 쭉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마이너스 3이 남고요. 그 다음에 사인은 제로가 되고 코사인 제로는 1 되고 여기 a가 있었으니까 여기 이게 a가 되고 그 다음 뒤에 거 2의 마이너스 3t는 1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은 다 없어지고 더하기 b만 남네요. b 이게 제로입니다. 그러면 a는 1이고 b는 제로이기 때문에 따라서 a는 1 그럼 b는 뭐가 됩니까? b는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a하고 b를 여기서 찾았어요. 따라서 최종회는 뭡니까? 주어진 미분 방정식 뿐만이 아니라 초기 조건도 만족하는 해를 최종회라고 하죠. 그리고 계산해 보면 요거는 최종회는 y of t는 2의 마이너스 3t에다가 a가 1이니까 코사인 t가 되고 b가 3이니까 3 사인 t가 됩니다.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 있는 거는 시간이 흐르면 값이 감소하고요. 이건 감소하고 이거는 계속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고 있고요. 그럼 두 개를 곱하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는, 그죠? 이런 식의 어떤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자,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x축이 이제 t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t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y가 되는데 1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에서부터 시작하는데 2의 마이너스 3t가 아주 좀 크죠. 마이너스 3 지수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0으로 줄어들고요. 여기 코사인 t, 3 사인 t가 있긴 한데 앞에 있는 게 너무 커서 여기서 오실레이션이 실제로는 살짝 여기서 나타나긴 하는데 이 그래프상에서는 잘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보라색은 여기서 오실레이션이 있다가 제로로 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요. 우리가 사용했던 이 파라미터 값들이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아주 크게 보이는 그러한 값들이 아니어서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줄어드는, 앞에 부분은 줄어들고 뒤에 부분은 오실레이션이 있어서 곱한 것은 오실레이션이 있으면서 줄어드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자, 요게 이렇게 됐고 아까 판별식은 요게 어떻게 됐어요? r제곱 빼기 n분의 k, 요게 0보다 작았죠. 즉 mk가 더 컸다는 거죠. mk가 더 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감쇄가 여기 mk 값보다 작기 때문에 요거는 감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생긴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부족감쇄, 요거는 under damped syste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쓰고 있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이러한 under damped 시스템으로 튜닝이 됩니다. 앞에서 했던 over damped는 너무 그거는 과한 댐핑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under damped,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탔을 때 어떤 충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살짝 오실레이션이 있다가 오실레이션이 사라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사용할 때 이러한 under damped 시스템이 되도록 그 댐핑을 튜닝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요. 요거는 임계 감쇄 시스템이에요. 그 감쇄 값이 딱 판별식이 제로가 되는 그러한 상태의 어떤 감쇄 값을 가지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m이 1이고 r이 3이고 이번에는 이 k가 9입니다. 이때 앞에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한번 y를 계산해 보라는 거죠. 적어보면 이거는 y2' 플러스 6y' 플러스 9y 이꼴 제로가 됩니다. 동일하게 풀어보면요. try y of t를 우리가 2의 람다 t로 놓고 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특성 방정식 이게 어떻게 됩니까? 풀어보면 이거는
람다 제곱 플러스 6 람다 플러스 9는 제로가 되는데, 이거는 뭐가 돼요? 람다 플러스 3의 제곱 이꼴 제로. 즉 뭐가 됩니까? 이거는 람다 1, 2가 마이너스 3이라는 중근 더블 루트를 가집니다. 그죠? 그럼 판별식도 한번 볼까요? 판별식을 보게 되면 이거는 r제곱 플러스 mk가 되는데, 요거는 계산해 보면 3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9에서 이게 제로가 됩니다. 판별식이 제로 된다. 그리고 이 람다는 마이너스 3이라는 중근을 갖는다. 요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반회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회는 y 오브 t는 이게 자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t가 되겠고, 플러스 b의 그리고 2의 마이너스 3t.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2의 마이너스 3t, 2의 마이너스 3t 동일하죠. 그럼 a, b를 이게 다시 쓸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에서 중근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하나는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t가 돼야 되고, 하나의 일반회에서 하나의 항은 뭐가 되냐면 여기에다가 t를 이렇게 하나를 곱해줍니다. 자, 이 부분, 이게 더블 루트가 나오는, 중근이 나오는 캐릭터리스틱에서 일반회를 쓰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2의 마이너스 3t 뿐만 아니라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t 자를 는 모두 y2' 플러스 6y' 플러스 9y 이퀄 제로를 만족합니다. 즉 2의 마이너스 3t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t를 곱해 놓은 t 2의 마이너스 3t도 여러분들 여기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다가 대입하면 그것을 만족하는 그러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이 부분이에요. 중근이 나오는 경우에는 하나는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t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반회를 적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일반회가 이렇게 정의가 됐으니까 또 여기 나오는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A하고 B를 계산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한번 먼저 미분항꼴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y 프라임 t 해보면 이거는 마이너스 3a 2의 마이너스 3t가 되겠고요. 뒤에 나오는 것은 이게 이제 프로덕트 룰을 또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b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b 하나 그냥 해놓고요. 먼저 t를 먼저 미분했다고 치면 2의 마이너스 3t가 남고, 그 다음에 t를 남겨놓고 이거를 했다고 하면요, 마이너스 3t에 2의 마이너스 3t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초기 조건을 이제 대입합니다. y equal at t equal 0에서 y 제로는 이게 t를 다 제로를 집어넣으면 자, 앞에 거는 남는 게 마이너스 자, 여기서 한번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제로는 여기다가 제곱해야 되죠.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자, a가 남고요. 뒤에는 t가 있기 때문에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a가 뭐가 됩니까?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는 1이라는 것이고 y 프라임 제로는 계산해 보면 1이 a가 1이기 때문에 여기 뭐 바로 대입해도 되고요. 아니면 식을 쭉 써보면 여기 마이너스 3a가 있고 플러스 뒤에서 t를 제로 넣으면 남는 거는 b만 남네요. 자, b만 남습니다. 그걸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a는 1이고 b는 어떻게 됩니까? a는 1이고 b는 3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의 y는 y 오브 t는 a는 1이니까 저기 보면 2에 마이너스 3t가 되고요. 플러스 그 다음 b는 3입니다. 3t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종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t가 이렇게 뒤에 붙는 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판별식이 이게 제로 되는, 즉 람다 1, 2가 서로 동일한 값을 가지는 그러한 경우가 되고, 자, 요거는 진동 측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댐핑 값이 판별식 제로가 되는 어떤 크리티컬한 값이라고 해서 요거는 우리가 critically dampe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계 감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한번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자, 1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진동이 줄어드는데 가장 빨리 0으로 수렴하는 그러한 형태의 그 거동을 보입니다. 크리티컬리 댐핑이 되면 그 시스템이 가장 빨리 0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진동 특성을 보이는 그런 게 되고요. 여기 나오는 최종해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한 2개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것을 질량 스프링 감쇄 시스템에 우리가 적용했을 때 이 파라미터 값들이 바뀜에 따라서 M, R, K가 바뀜에 따라서 진동 특성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질량 스프링 감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감쇄에 따른 시스템의 응답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앞에서와 동일합니다. 자, M, K, C 여기서 C라는 것은 앞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C는 이게 ER이었죠. 자, 이렇게 있을 때 힘을 가했을 때 또는 뭐 힘 가하지 않고 이거 우리가 이동을 초기 조건을 줬을 때 진동 동일합니다. 자, 이걸 봤을 때 undamped라는 것은 요거는 C 또는 ER이 이게 제로인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확인하게 되냐면 여기 나오는 짙은 하늘색이에요. 전혀 진동들이 줄어들지 않고 동일하게 계속 오실레이션 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이게 undamped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underdamped, 요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라고 했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판별식에서 R 제곱이 빼기 MK가 이게 0보다 작은 경우라고 했죠. 그런 언더댐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노란색인데 진동이 1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실레이션은 계속하지만 어떻게 해요? 진폭이 계속 줄어드는 그러한 걸 가지고 우리가 언더댐프드 부족 감쇄 형태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에 critically damped, 요거는 R 제곱 빼기 MK가 즉 판별식이 제로가 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여기 보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은 어떻게 됩니까? 1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장 빨리 0으로 수렴하는 그러한 형태의 진동입니다. 그래서 임계 감쇄가 되면 시스템은 진동하지 않아요.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반대편으로 넘어가지 않고 가장 빨리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다음 오버댐프트는 이 감쇄가 큰 경우죠. R 제곱이 MK보다 큰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은 여기서 오렌지 색깔인데 진동하진 않아요. 이게 오실레이션이 발생하진 않는데 감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평형 상태로 가는 데는 좀 시간이 이 크리티컬 댐프트보다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요게 이제 옆에서 나오는 그림이 전형적인 감쇄에 따른 질량 스프링 감쇄 시스템의 응답들이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시스템입니다. 그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R과 M과 K의 값에 따라서 그죠? 거의 유사한 형태의 그 결과들을 보였었는데 여기서 이 보라색은요. 이게 언더댐프트였습니다. 보라색은 실제로는 여기서 보면은 언더댐프트는 오실레이션이 나야 되는데 여기 오실레이션이 사실 생기긴 생기는데 그 값들이 아주 작은 값이어서 그냥 0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회색, 요게 바로 가장 빨리 그 평형상 K에 이르는 크리티컬리 댐프트 상황이 되고 여기 초록색으로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이 오버 댐프트 케이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여러분들 2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했고요. 파라메터 값이 어떤 부분이 0이냐에 따라서 그게 1개 미분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2개 미분 방정식을 질량 스프링 감쇄 시스템에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이 파라메터 값 M, R, K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오버댐프트, 어떤 경우는 크리컬리 댐프트, 어떤 경우에는 언더댐프트가 되었다. 그런 케이스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